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몰래 뒤에서 음흉한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연입니다. 처음엔 몰래 뒤에서 하다가 이젠 대놓고 음흉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의와 호의를 베풀면 응당 받아야 하는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정말 틀린 말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말도 말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검은 속내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처음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품었을 텐데 그 희망이 어느새 그들에겐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했던 것이었는데 참 제게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되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우선 저는 지금 아주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 회사는 아니었고 바로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서 경영권을 물려받은 거였죠. 작은 회사이고 직원 수도 10명 남짓이었지만 25년 이상 된 나름 건실한 그런 회사였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받기 전까지 저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았고 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도 많았었고 혹시나 직원들하고 불화가 생기진 않을까 하고 염려도 되었지만 성실한 제 모습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바빠졌고 대내외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암튼 대표라는 자리가 허울 좋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무거운 자리이고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암튼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을 내고 제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된 건 바로 저 회사 때문에 생기게 되었답니다. 바로 시이모님의 아들로 인해 일이 일어났죠. 시어머니는 당신 동생과 정말 친하셨는데 거의 시이모님이 시어머니 집에서 사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암튼 그 두 분은 매일 붙어 사시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경우엔 아들 이미 결혼시켰고 딸은 직장 잘 다니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시이모님은 상황이 조금 달랐었죠. 시이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사셨는데 외로움도 있으실 것이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것도 필요했기 때문에 더 시어머니를 찾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시이모님의 걱정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걱정이 되었었고요. 시이모님의 걱정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게는 시동생이 될 텐데 이 시동생이 착하고 순하긴 한데 당초 취업도 안 되고 도전했던 공무원 시험도 다 낙방을 하고 하는 거예요. 시이모님은 이혼을 하기 전 사모님 소리를 들으실 만큼 시이모부님의 경제력이 매우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고요. 대학도 삼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그저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돈은 있는 대로 들인 그런 아들이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그런 케이스였었죠. 아들 걱정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이모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막내라고 귀하기만 컸고 좋은 것을 시집 보내놓아서 사모님 소리 듣던 애가 이혼하고 나서 이제 희망은 달랑 아들내미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이모님을 너무 속상하게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고등학교 때 공부시켰는데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가더니 취업도 공무원 시험도 다 낙방한 채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고. 평생 알바만 해서 먹고 살 것도 아닌데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본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저희 회사에 시동생이 할 일이 없냐고 말이죠. 애가 엄청 성실하긴 하잖아. 돈 들인 거 비해 똑똑하진 않은데 그래도 알려주면 제법 따라가긴 할 거다. 그리고 아마 걔가 영어를 잘할걸?
애가 영어 유치원도 다녔었고 어학연수도 다녀왔었거든. 혹시 니네 회사에 일자리 좀 없을까?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애 사회 경험 좀 하게 말이야. 맨 편의점 알바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네 이모가 속이 터져 죽으려고 하더라고. 어디 자리 한번 알아볼 수 있겠니? 서로 돕고 끌어줘야 가족 아니겠어? 난감 했습니다. 자고로 식구들끼리 일하는 법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작은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공과 사가 분명했었고 지금의 상황과는 좀 다른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제 신동생이면 몰라도 아무래도 시댁 식구인데 선뜻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물론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그런 짐을 왜 아내에게 주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고요. 그런데 단념을 안 하셨습니다. 하물며 시어머니 그리고 시이모님까지 세트로 그냥 일만 좀 하게 해달라고, 사회라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만 해달라고 매일같이 저를 조여 오셨죠. 결국 남편과 의논 후 우선 정직원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3개월 정도만 일을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이 있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고 게다가 어학연수까지 다녀왔으니 기본적인 프리토킹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마침 언어 능력자가 필요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한자리에 앉힐 수는 없었고 그냥 임시직으로 일을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이모님 말처럼 경험이 중요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개뿔 영어를 잘하기는 어학연수를 여행처럼 다녀온 케이스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과외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기본적인 문법도 알지 못해서 장문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학연수 다녀왔다고 해서 유창하게 할 거라고는 기대 안 했지만 시동생의 영어 실력은 기대 이하여도 너무 이하였습니다. 그럼 간단한 문서 작업이라도 좀 했느냐? 이건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다를 줄 알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동생이니까 뭐라 하지 못하겠고 시키면 쩔쩔매니 차라리 시동생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깨우치게끔 말이죠. 사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려줄 수는 없었기에 스스로 익히기를 바랐었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시동생을 보니 적극성이라든지 남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사회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일 때나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리키며 알려주지 사회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알려주는 거 절대 없죠. 만일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본인만 나태하고 본인만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부족한 점을 느낀 것만으로도 시동생에게는 큰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랐었고요. 시동생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응대 전화를 받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이것만을 반복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어 보였어요. 분명 저희 회사에 들어오기 전 시동생의 의견을 물어보았기에 절대로 강제성은 없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눈에 확 띄게 시동생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쳤구나, 버틸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시동생과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했죠.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시동생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꼰대라는 말을 들을 나이라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시동생의 대답은 정말 어이가 너무 없었습니다. 제가 일이 힘든 것이냐 아니면 회사에 적응을 하는 것이 힘드냐라고 물어보니 시동생 그러더군요. 아니요, 회사 좋아요.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거 보면 활력도 생기는 것 같고 편의점 알바는 거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웠는데 여긴 사람도 많으니까 확실히 좋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어느샌간 거의 밤을 꼴딱 새우고 있더라고요. 엄마 눈치 보여서 게임을 못하면 유튜브로 게임 보다가 또 꼴딱 밤을 새고. 에이, 그래서 그래요. 나 이번 주까지만 하고 정말 접을 생각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었네요. 그동안 편의점 알바도 저녁 시간대만 해봐가지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날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몸이 적응을 못하고 있나 봐요. 헤헤. 그래서 말인데요. 저 조금만 늦게 출근해도 되나요? 한 11시쯤? 아니다. 그건 좀 양심 없고 한 10시 반 정도? 엄마가 그러는데 불편한 거 있으면 그냥 형수님한테 다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이모랑 다 이야기해 놨다고. 저 좀 늦게 출근할게요. 그렇게 조정 좀 해주세요. 네, 형수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끌어줘야 하나. 과연 내가 이런 사람을 품을 그릇이 되나. 라고 저를 뒤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뒤부터 시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각을 하더군요. 지각을 해서 들어오는데도 너무 당당해요.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 안악 모임 많다고 하지만 딱 우리 시동생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 수준이 눈에 확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부분 시동생에 관한 거였는데 어이없게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회사 팀장 욕을 하는 거예요. 그 팀장이 사람들 있는 데서 시동생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다고. 그래서 시동생이 집에 와서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시이모님이 너무 속상해했었다고. 그러면서 그 팀장 너무 이상한 사람 같다고, 성격 판탄자 아니냐고 당장 그 사람을 해고하라는 거였습니다. 뭘 알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였을까요? 왜 제 회사 직원을, 그리고 일 잘하고 야물딱진 사람을 해고하라 마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이모님이 그리도 궁금해 하셨답니다. 언제 정직원을 시켜주는 거냐고. 만일 정직원이 되면 직급은 뭘 달아주는 거냐고.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시동생이고 시킨 일도 제대로 마감을 못 치는 그런 시동생인데 직급이 웬 말입니까? 아들을 몰라도 일이 모르시다니. 그러니 그동안 돈을 그렇게 쓰셨는데도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 엄마 치마폭,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놀러 다니는 그런 마인드를 시동생은 가졌던 거겠죠. 그래도 시동생을 데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시동생의 지금 수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따갑고 아픈 소리일 것이고 그 소리가 시이모님에게 들어가면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마 시동생은 임시직이 끝나고 나면 정규직이 되긴 힘들 것이라고. 일을 잘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고자 하는 책임감 같은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지금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제발 시동생이 이렇게 내가 모자라구나.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하니 그걸 채우기 위해선 다른 사람보다 갑절은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하는데 저도 좀 속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할 순 없었습니다. 평가는 냉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시동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이모님에게 말을 전한 듯 싶었고 시동생도 시이모님에게 전해 들은 듯 싶었습니다. 형수님, 저희 아버지 아시죠? 만나본 적은 없겠지만 저희 아버지에 대해 듣긴 하셨었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하시기 전에 엄청난 사업가셨어요. 물론 좋지 않은 일을 당해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사업하시면서 제 길을 꿈꾸고 계시다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 피를 꼭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자잘한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고로 리더는 큰 걸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리더는 안목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물론 제가 일처리 있어서 부족한 거 있긴 하지만 제가 사람 보는 눈은 기가 막혀요. 옛날 나라님들도 다 그들이 잘나서 통치를 잘한 게 아니라 인재 등용을 잘해서 태평성대를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리더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잘한 일처리를 보시고 저를 판단하실 게 아니라 형수님도 좀 숲을 봐주세요. 저란 사람을 좀 멀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은 청산유수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본인 주제를 모르다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출근 시간을 좀 유예해 달라는 말.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째인 사람이 몇 번의 지각을 한 일.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과연 리더의 자질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시동생이 안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동생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시동생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 그릇이 작아 그런진 몰라도 제가 품어주기엔 시동생은 좀 버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통하질 않았으니까요. 리더 기질이 있는 건 그렇다고 하니까 우선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저는 무엇이든 일에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온 바로는 아주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만 봐도 이미 낙제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는 냉혹한 거니까. 그리고 사회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니까. 자유, 개성 환영이고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런 건 기본기가 탄탄한 다음 뽐낼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지금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건 형수도 아닌 회사 동료도 아닌 그냥 조금 더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딱 저 말을 한 다음날 시동생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는 상태였고 시이모님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계속 제 전화를 거절하시는 듯 했고 이거 뭐 그냥 사회 경험 시키라고 잠시만 데리고 있어 달라 했던 시동생 때문에 제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몰라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제게 면목 없어 할 것이고 시어머니, 시이모님에게 한 소리 할 것이 뻔했기에 이왕 나오지 않은 거 그냥 앞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냥 너랑 나랑은 가끔 실기서나 얼굴 보자.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잔뜩 흥분해 있었고 당장이라도 제게 쫓아올 그럴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저를 잡아먹겠다는 듯한 없애버리고 싶다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날 시동생이 왜 출근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시이모님이 왜 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이모님은 제 예상대로 제 전화를 거절한 게 맞았습니다. 아, 이런 슬픈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적이 없는 건지. 암튼 시어머니는 제가 시이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었던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시이모님과 통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이모님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중에 대성통곡을 했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다 하더군요. 그 무시를 한 사람은 바로 저였고요. 시동생에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해서 시동생의 친구들과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많이 마셨고 그래서 오늘 출근을 못한 건데 암튼 그 일로 인해서 시이모님이 지금 속상한 수준이 말이 아니라고 어떻게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했길래 애가 속상하다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 먹고 들어와서 다 큰 녀석이 지 엄마 앞에서 울고 불고 발광을 떨었겠냐고. 제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라 했고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 하셨습니다. 가족인데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슬쩍 넘어가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가 시이모님과 시동생에게 잘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그지 같은 경우를 뭐라 해야 할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 순간이었죠. 제가 그렇게 심하게 한 말이었나요? 제가 정말 꼰대티 팍팍 내면서 한 말이었나요? 정녕 제가 그랬단 말입니까?
진짜 제대로 직장이었다면 시동생 심할서 썼어도 벌써 썼고 벌써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겁니다. 시동생의 상황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시모님 말만 듣고 시어머니도 제게 뭐라 뭐라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말입니다. 나 너 때문에 내 동생하고 사이 멀어질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너도 잘 알지? 내 동생이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따르는지 너도 알지? 우리 자매 사이 정말 보통의 일반적인 자매 사이와는 다르다는 거 너도 알지? 두 분이 각별하게 서로 위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 때문에 어머니랑 이모님 사이가 멀어질 것 같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회사예요. 사적인 통화 오래 못하니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니, 하시고 싶으신 말이 도대체 뭔데요?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텀을 주더니 바로 다다다다다다 쏘아 붙이셨죠.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우리 땡땡이를 부탁한 건 바로 네 후계자로 키워달라는 거였어. 띠로링 띠로링 머리를 한 대 콱 맞았습니다. 후계자? 저 시동생을 제 후계자? 그럼 이 회사를 물려주기를 바랐었던 거라고? 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신 걸까요? 너 자식 없잖니? 그 니네 집 형제들은 다들 자기 일 하고 있고 그럼 어차피 나중에 후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회사에 들어간 땡땡이가 적격이지? 그렇다고 남을 줄 것도 아니지 않아? 너 항상 그랬었잖아. 딱 50만 되면 직장 관두고 제주도에 가서 유유자적 살 거라고. 너 8년만 있으면 50이야? 그럼 그동안 네 시동생 그 회사에서 가르치고 하면 충분히 네 뒤를 이어서 그 회사 물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었니? 나도 그렇고 네 이모도 그렇고 네 시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우린 당연히 네가 그 회사 땡땡이한테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당연한 거고 순리에 맞는 거니까. 그런데 애한테 그렇게 모질게 이야기했다며? 지금 애가 출근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대. 네가 사과하고 그리고 네가 회사를 8년 뒤에 물려주겠다는 각서 써주면 그럼 그때 출근하겠다고 하더라. 네 이모 또한 다신 나 보지 않겠다고 막 울고 불고 암튼 지금 이런 상황이야.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알겠니? 지금 네가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얼른 써주고 애 달래서 출근시키도록 해라. 그래야 네 이모도 다시 내 얼굴 본대. 내가 내 동생하고 인연 끊어야 네 속이 시원하겠니?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면 얼른 각서 써줘.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고 시어머니의 생각, 시이모님의 생각, 그리고 시동생의 발칙한 이 계획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다들 미쳐 돌아버린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살살 웃대요. 정말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온다는 그 의미가 뭔 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에게 뒤지게 얻어터졌고 시어머니 그리고 시이모님은 남편에게 하루 종일 욕을 얻어먹어야만 했죠. 사람들이 양심의 털이 난 것이냐고, 어때 대고 아내 회사 후계자로 키울 것이라고 생각했냐고, 처음 회사에 들어갈 때 뭐라 말했었냐고, 그냥 사회 경험이나 하게끔 그걸 원한다고 하지 않았었냐고. 아내가 배려해서 그리 해줬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저놈의 새끼도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배만 불러갖고 지 주제도 모르고 하여튼 자기가 너무 쪽팔려서 제 얼굴을 차마 못 쳐다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안 사람들이 모렴치하고 뻔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상도 못했다면서 다들 앞으로는 저나 남편 얼굴 볼 생각 말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나마 정상적인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일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 시댁편을 드는 남편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전화 통화 좀 가능하겠냐고 말이죠. 전화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웬일로 매우 공손했어요. 그리고 혼자 계셨던 게 아니라 시이모님도 함께 계셨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습니다. 다시 시동생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동안 우리 반성 많이 했어. 네 이모도 정말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 괜히 우리끼리 장구치고 북치고 하다가 나중에 애가 자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희망사항이 나중엔 기정사실화가 되어 버리더라고. 아휴, 우리가 주책이었어. 그리고 애도 자기 생각이 너무 짧았다고. 사회라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이번에 알았다고 하더라. 사실 걔는 아무 잘못 없어. 나랑 네 이모가 쿵짝 대니까 걔도 처음엔 아무 생각 없다가 휩쓸려 버린 거였거든. 애가 그렇게 꿍꿍이는 애는 아니야. 정말 네가 봐서 알겠지만 애가 정말 착하잖니? 그러니까 애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번엔 정말 제대로 잘 해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동안 지도 반성을 했는지 형수님이 그럴만 했다고. 다른 회사였으면 자기 애저녁에 잘렸을 거라고 그런 철들은 소리를 다 하더라. 네 남편한테 우리가 이런 소리 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네 생각인 것처럼 그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야 가정이 다 편할 것 같다고. 네가 슬쩍 이야기하면서 애 좀 다시 받아줘라. 우리가 영원히 안 볼 것도 아니고 네 이모도 안 볼 거 아니잖아. 며느라, 네가 선심 좀 써줘라.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정말 잘한다고 약속했어. 만일 한 번만 더 잘못 저지르면 네가 아니라 네 이모가 그놈 모가지 끌고 나온다고 했어. 어? 한 번만 좀 봐줘라. 옆에서 시이모님, 미안해. 정말 잘한다고 했어. 하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 들으라고 말이죠. 처음부터 떠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었고, 그렇게 제 뒤통수를 치는 일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일이고 가족은 가족이니까, 별개의 문제니까, 저는 시동생을 다시 받아줄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에게 좋은 이야기 못해줘서 미안했지만, 시동생을 담기엔 제 그릇이 작아도 너무 작았습니다. 감당을 못할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모님, 반성하셨으면 제게 이런 소리 못하셔야 하는 건데, 다시 제게 시동생을 맡기고 싶으시다고요? 아무리 제가 제 결정으로 시동생을 다시 받아준다 해도, 사실 그런 마음도 없지만, 아마 남편 당연히 알 거예요. 이거 어머님이랑 이모님이 우리 아내한테 부탁했구나라는 거 말이죠. 아드님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시동생은 미안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일 능력이 없다면 몸무라도 때우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한 번 어이없는 욕심을 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열심히 할 거라고 하는 그 말이 제겐 더 부담처럼 들리는데요. 잘하고 칭찬받으면 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어머니도 이모님도 먼저 그런 생각 드실걸요? 우리 애가 잘하니까 저 회사 우리 애 거 되겠다. 진지게 좀 이렇게 하지. 라고 말이죠. 애초에 싹을 잘라버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시동생활 품기엔 너무 작은 그릇이라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신 그런 소리 마세요. 지금 이런 소리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양심이 없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그리고 회사가 장난인가요? 정에 이끌려서 가족이란 이유로 일이 부탁하시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짓이에요. 진심으로 제게 미안하고 반성하셨으면 그냥 시동생이 혼자서 발전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시동생은 저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닙니다. 가르쳐서 하기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아예 기본이 없어요. 회사는 이익 집단이니 당연히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춘 사람을 들이는 게 마땅하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지 않는다고 전 이번이 시동생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어머니나 이모님한텐 착한 거지.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꿍꿍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신 상대 안 해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다신 제게 이런 말씀 마세요. 왜 자꾸 제게 실수만 하세요?
시댁을 왕래하기는 하는데 제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저만 보면 그다지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오든 말든 시댁에 그렇게 드나들던 시이모님은 거의 보이질 않고요. 아마 제 얼굴 보기 싫어서 제가 시댁에 가면 나타나지 않는 거겠죠. 남편이 이 일을 제게 엄청 미안했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망설이는 저를 설득을 했기 때문에 시동생을 받아준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으니 남편 체면도 제대로 깎이게 되었죠. 시동생은 다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제일 편하다고 그걸로 먹고 살겠다고 했다 하네요. 그런 꿈도 없고 발전하고자 의지도 없는 아들을 둔 시이모님이 안쓰럽긴 합니다. 그 속이 말이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해결해 줄 일도 아니고 또한 제 소관도 아니죠. 참 어이없는 일을 겪은 며느리이자 형수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저는 기가 막혀서 정말 웃음이 다 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